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진짜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연락처엔 수백 명이 있고 SNS 팔로워도 넘치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저도 한동안 이 문제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상처받고 비슷하게 실망하는 건지. 말투도 고쳐보고 더 많이 웃어보고 먼저 연락도 해봤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다 이 책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얻는 힘인간력.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흔한 자기계발서겠지 싶었어요. 관계가 어려우면 먼저 웃어라, 경청해라, 공감해라. 그런 뻔한 이야기겠지 하고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이 책이 다른 책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자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는 걸까? 왜 관계의 방식은 바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 질문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였거든요. 저자는 그 원인을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소통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석학 다사카 히로시입니다. 도쿄대 출신의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 멤버였고 수많은 CEO와 정치 리더들이 인생의 스승으로 꼽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이론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라 50년간 실제 사회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조직을 이끌고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직접 체득한 통찰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장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교과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인생 선배가 조용히 옆에 앉아서 건네는 말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 책이 말하는 인간력, 도대체 뭔지 핵심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부족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황당했어요. 아니, 잘못된 걸 인정만 하고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저자의 설명을 읽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점을 없애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완벽하지 않은 사람 곁에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고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관계에서는 말 이외의 요소들, 표정, 눈빛, 행동, 태도가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그리고 그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마음속 깊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의 결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추려 할 때 그 불안함과 긴장감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아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말을 걸고 눈을 맞춰라. 관계를 타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나도 친해지려 노력할 텐데.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화해할 텐데. 그런데 그 생각을 상대방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화해하는 순간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용기, 그게 인간력의 시작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음속 작은 자아를 바라봐라. 저자는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한다고 말해요. 큰 자아와 작은 자아. 큰 자아는 너그럽고 감사할 줄 알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자아예요. 반면 작은 자아는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바로 방어막을 치고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하고 칭찬에는 부풀어 오르고 비판에는 무너지는 자아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경쟁에서 이긴다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진짜 자신감은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 진짜 자신감이 없으면 겸허해질 수 없고 겸허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는다. 이 흐름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스로 싫어하기로 선택했음을 알아라. 이 부분을 읽다가 저 정말 멈칫했어요. 세상에 원래 싫은 것은 없다는 저자의 말. 결점은 없고 개성만이 존재한다는 말.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미워한다. 타인의 미숙함을 보고 혐오감을 느낄 때 그 감정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 사람도 나처럼 미숙함을 안고 괴로워하는 존재임을 이해하려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7가지 마음의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저자가 깔아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관계를 잘 맺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묵직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이 책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잃는 걸까? 그 패턴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말투를 아무리 바꾸고 태도를 아무리 고쳐도 왜 결국은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걸까? 저자가 책 마지막에 가서야 꺼내놓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만남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역설적인 통찰. 불행한 만남이 어떻게 고마운 만남이 될 수 있는지, 악연이 어떻게 인생의 스승이 되는지, 그 해답이 책의 후반부에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과 책의 문장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는 건 차원이 다른 경험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출간일은 2026년 3월 18일이고 출판사는 북플레저입니다. 장르는 자기계발, 인간관계 분야 도서예요. 추천 독자는요. 인간관계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된다고 느끼시는 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항상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 리더로서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분, 그리고 관계에 지쳤지만 여전히 사람이 그리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이 채널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